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글이나 말, 어, 특히 단어, 어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 고1 정도 수준의,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룬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게 소시르가 됐건, 락강이 됐건, 촘스키가 됐건, 그 외에도 이제 어 여러 구조주의라든지 그 밖에 여러 이 언어학 이론 같은 것들을 그 맥락 배경이랑 함께 다룬 적은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고, 기표랑 기의 막 이런 거, 시니피어 시니피앙 이런 거, 그 무슨 어 논리학에 이렇게 선 긋는 것처럼 이렇게 명제에다가 여기 대우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 비슷하게 그어가지고 자꾸 미끄러진다. 기표는 기에 미끄러진다. 알쏭달쏭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916 그 언어에 대한 건데, 특히 어휘에 대한 거를 좀 쉽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별의별 분들이 다 다루셨거든요. 락강 같은 분은 정신분석학 하신 분이고, 그리고 구조주의에서 다룰 때는 또 막 인류학자가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근데 그 배경 지식을 제가 이제 철학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어 시간에 하는 거, 단어, 어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칸트에 대해서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칸트 여러 편 중에 최근에 했던 것처럼, 언어도 단어가 되게 쉬우니까, 단어라는 거, 단어. 뭐, 저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쉬우니까, 이제 또 다른 방면에서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 밑바닥을 보면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단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결국은 어휘 체계 시스템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사실 아주 고대 그리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해서 되온 작업이고, 그런 범주에 대한 것, 범주 카테고리에 대한 것, 카테고라이즈드 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언어라고 하는 귀착점으로 이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제 세상 리얼리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언어로 포착을 하고,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 안에 단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학이 나중에 많이 중요해지고, 비트겐슈타인 같은 그런 철학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앞쪽에 5분을 쉬운 얘기 한다고 해놓고 딴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어는
단어가 무작위로 막 이렇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들을 보면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체계를. 그래서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체계도 있고,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체계도 있어요. 방금 말한, 내가 무슨 나무 말했지 방금? 단풍나무랑 은행나무 말했나? 이런 거는 동등한 위치죠. 아들과 딸에서 후남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아들 선호사상이랑 아들을 많이 챙겼다는 거죠. 후남이랑 후선인가? 남녀면 후며? 어쨌든 아들과 딸. 근데 그런 거는 동등하죠. 우리가 동등하다고 느낌이 오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학생과 선생님도 이게 이거는 상호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동등한 거예요. 어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범주, 언어가 이제 시스템화 되면서 체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범주를 나누면서 훨씬 더 이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좀 포착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언어 없이는 어떤 것도 표현해낼 수가 없죠. 양자역학도 표현해낼 수가 없고, 양자역학도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디지털 세상의 이런 핸드폰 이런 것도 다 0하고 1이라고 하는 이진법의 언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단어 있잖아요. 자연어 처리를 지금 AI에서 되게 잘하는데, 그것도 되게 시스템적으로 해요.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를테면은 연관어라든지, 아니면은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범주, 상하 범주가 되는 어떤 거라든지. 상하로 나누면 이런 거겠죠. 단풍나무랑 사과나무랑, 내가 하여튼 나무들, 그 위에는 나무가 있죠.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다양한 나무들은 그 밑에 있고, 계층을 이룬다라는 거죠. 또 계층을 이루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아파트 단지, 무슨 팰리스인가 뭐라고 이름이 있는데 맨날 까먹어. 그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 하나, 그 다음에 경비실 둘,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여러 곳, 그 다음에 어른들 운동할 수 있는 장소 또 몇 곳, 이런 식으로 무슨 팰리스 안에 딱딱딱딱 단어로 놀이터 몇 개, 경비실 몇 개, 이렇게 딱 해서, 그리고 몇 단지 몇 호 하면은 무슨 단지가 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게 밑에 쫙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이제 나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방금 나무의 얘기에 비해서는 약간 뭐가 다른 것 같아. 그죠? 그런 걸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다르구나, 이렇게 딱 끄덕일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어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메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타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범주,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건 그리스 철학하면서 했는데 소송에서 온 거예요. 소송. 그리스에 이제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들이 많이 활동할 그 시기가 정치적 적병기고 이제 막 그 대제국들과 싸우던 시기라서 이 평민들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리고 또 민주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송사가 많았어요. 엄청 송사가 많고, 그 다음에 인민재판이었어요.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민주정인데 뭔 인민재판을 하냐,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날 막 서로 양쪽에서 이제 변론을 막 서로 하는 거야. 하다가 딱 판결이 나면은 집행이야, 집행. 바로 집행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이 괜히 발달한 게 아니라 살려고 이제 그 소피스트들이 그 지식을 판 거죠. 어떤 식으로 레토릭을 쓰면은 좋을지. 근데 그때 당시에 법원으로 뭐 거기로 엄청나게 송사가 막 밀려 들어올 때, 그거를 그 밀려 들어온 것들 다 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은 A가 B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를 할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했다. 뭐 이런, 그때 인터넷은 없었겠지만은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들어오고 또 다른 말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대체로 요거는 여기에 묵자. 요거는 그 강력계에 배당한다. 요거는 아청과의 무슨 법 여기에 배당한다. 여기에 배당한다. 이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의 어원이 그거예요. 말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이 인민재판, 그러니까 재판과도 관련이 있고 말이랑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은 정말 고일 수준이긴 한데, 이 범주화 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많은 수많은 말들을 굉장히 쉽게 파악해낼 수 있는 키가 되는, 메타적으로 딱 시스템 안에서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우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어 먼저 볼게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아까 얘를 뭐로 들었는지 지금 다시 기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억난다. 스승과 제자다. 그러면은 이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건데 반의어예요. 반의어. 그죠? 반의어. 그리고 유의어는 이를테면은 스승, 선생님, 선생, 또 뭐 있을까? 교사, 이렇게 유의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수. 근데 이제 유의어는 동의어라고 이제 우리가 동의어 해서 사전에서 찾기도 검색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동의어는 없어요. 동의어라고 하는 건 없다고요. 지금 제가 한 것은 전부 다 뭔가 수업하고 강의하고 이런 분들이지만은 동의어가 아니고 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이게 동의어가 됐건 반의어가 됐건 어떤 것들은 공통되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 때 같은 계층에 묶인단 말이죠. 카테고라이즈 된다는 얘기죠. 교수 하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할 거고, 교사 하면은 이제 초중고에서 할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스승이라고 하는 뉘앙스와 선생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그 대하는 태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가르치는 사람일 때 본인 스스로가 나 그냥 선생이요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학생 입장에서 그 선생님이라고 하던지 뭐 이렇게 이게 또 그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대 선생님 그리고 제자 이런 건 대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생님 중에서도 유의어 동의어라고 볼 수는 없어. 번역하는 말도 번역도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딱 들어맞는 어휘를 찾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영어로 뭘 표현할 때 콩글리시를 쓰잖아요. 한국식 표현으로 막 쓰는 거죠. 어법에도 안 맞고. 근데 어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현 자체 그리고 어휘 자체가 어떤 것들은 딱 들어맞는 어떤 한국적인 뉘앙스랑 너무 다르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방에서 영어를 쓰게 되면은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이해해 달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반의어와 유의어, 동의어라고 보긴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게서 성대모사 할까? 왕한테는 얼굴을 용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얼굴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면 몰골 이렇게도 얘기하죠. 몰골이 그 뭐야 막 이렇게, 그죠? 그거는 동의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유의어죠, 유의어. 각각 거의 비슷하지만 지칭 대상은 같을지 모르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혹은 실질적인 차이, 아까 말했던 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것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반의어는 반대말인데 선생, 제자 이거는 대가 되는 거죠. 대가 되는 거. 남자, 여자 대가 되는 거. 잠깐만, 다른 걸로 해야겠네. 뭘로 할까? 이런 거 합시다. 춥다 덥다 이것도 반의어죠. 제가 반의어도 한번 카테고라이즈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춥다 덥다는 다른 반의어와 성격이 달라요. 뭐냐, 미지근하다 같은 게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중간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이런 거는 뭐 힌두, 불교 이런 데에서는 가능한 논리지만, 아니면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한 논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중률을 따르는 논리는 중간이 없는 거. 그 다음 방금 말했듯이 춥다 덥다 같은 것은 중간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방금 말했던 선생 제자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루는 거야. 대를. 아들 아빠 뭐 이런 것도 대를 이루는 거야.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를 이루는 반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 여자 이것도 대를 이룬단 말이죠. 제가 그거 하려다 갑자기 젠더 문제가 막 갑자기 복잡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걸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랑 여자는 반대말이긴 반대말인데 모든 게 반대가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고, 이 그 탄소 유기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 생명 활동을 하고 그 먹이 그리고 뭐 짝짓기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성별이 다른 거지, 성별이. 그래서 같은 층에 있는 것들도 유의어, 반의어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것이고, 유의어도 동의어는
사실상 없고 다 조금씩 다르고, 반의어는 완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차이 가지고, 뭐가 일단 비슷한 동등한 같은 계층에 있어요. 같은 층에 있어야만 1, 2, 3, 4, 5, 6, 7 막 이렇게 이 같은 3층에 같이 묶여 있어야만 거기에서 반대되는 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남자 뭐 아니 여자 뭐 그다음에 물고기, 이거는 다르지. 다르니까 반의어냐. 반의어는 반의어라고는 못 본단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그게 이제 카테고리 안으로 이제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메타적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계층관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뭐 설명을 했죠? 나무 같은 건 이해가 가시죠? 나무는 다시 또 위로 뭘로 묶이죠? 생명으로 묶이겠죠. 생명으로. 생명은 또 위로 가면 뭘로 묶이죠? 물질로 묶이겠죠. 무생물이랑 그 생물이랑 합하면 물질이 되니까. 이런 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했던 작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어떤 단지가 있고 저 단지 내 구성 요소를 딱 어떤 기계가 있어. 어떤 기계, 어떤 로봇가 있어. 로봇 안에 유압 모터, 그 다음에 뭐 센서, 그 다음에 뭐 CPU, 뭐 그 다음에 뭐 로봇 밑으로 이렇게 쫙 나열이 될 수 있는 전체 그리고 부분의 관계인 상하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3층에서 AI를 말했으면은 이 2층에는 3층에서 로봇을 말했으면 2층에는 거기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의 각각 부품들을 쫙 나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아래 위로 나뉠 수 있는 거죠. 같은 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고1짜리 걸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보니까는 또 조금 어려운 것 같네. 고1짜리 걸 괜히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 한쪽 부분이 우리가 언어 하면은 이제 하는 뭐 단어가 어떻고 어휘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걸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할 때도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언어 체계를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고대부터 있었던 범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타적으로 보는 것. 그래서 몇 개 관계, 언어, 어휘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